50페이지고요. 이제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 볼 건데 우선 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열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전도, 복사, 대류가 있었어요. 그죠? 대류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전도는 뭐 금속 같은 데서 이제 옆에 있는 입자를 계속해서 진동시키면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고요. 복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예를 들면은 축구 같은 경우는 공을 뻥 차가지고 센터링식으로 해서 골대까지 전달해주는 방식, 아니면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쿼터백이 이제 공을 던져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열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축구 같은 경우는 드리블을 하면서 내가 옆으로 계속해서 패스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복사는 이제 공을 뻥 차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을 혹은 뭐 에너지가 물질 도움 없이 이제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전달해주는 물질을 보통 매질이라고 해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매질이라는 용어도 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대표적인 게 태양 복사 에너지, 뭐 전자기파에 있는 뭐 빛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우주는 진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공기도 없고 매질이라는 게 없는데 태양빛이 우리 지구에 직접적으로 전달해 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네는 뭔가 입자의 도움 없이, 어떤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뭐 에너지라고 돼 있지만 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열의 복사, 뭐 복사 에너지 돼 있는데, 열 같은 경우는 물체가 열 에너지를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의 형태 혹은 열의 형태로 이제 방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 에너지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하는 내용의 키포인트,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적외선 카메라로 딱 찍으면은 이렇게 뭐 빨갛게, 파랗게, 초록게 해가지고 보이는 카메라 있었잖아요, 그지? 그게 모든 물체가 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도 37.5도씨에 해당한 만큼의 복사 에너지, 열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주변에도 봐도 약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사람도 37도만큼의 온도를 방출하는데 지구라든지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겠죠.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6000 켈빈이에요. 6000 켈빈은 그냥 6000도씨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켈빈이라는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고, 절대 온도는 273도씨에다가 더한 거잖아요. 273도씨를 더한 거잖아요. 몇 켈빈에서 넘어가고 어쨌건. 그래서 절대 온도만큼, 그러니까 6000도씨 정도만큼의 에너지를 태양이 방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지구도 뭐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도 자신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태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가지고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해가지고 에너지를 폭발시키니까 직접적으로 이를 방출하는 거고, 지구는 지구 내부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핵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지만 태양처럼은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보낸 에너지를 반사해서 방출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쨌건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을 방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구의 복사 평형부터 보시면요, 복사 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면에서 복사라는 형태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고, 정확하게는 자신의 온도만큼 이제 방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메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 정도 한번 메모해 주세요. 태양은 6000 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지구도 그보다 훨씬 낮지만 지구가 방출해서 태양이 방출해서 지구가 반사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다. 복사 평형이라는 건요, 평형이라는 자체가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되는데요. 복사 평형이 뭔지 그냥 개념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고, 복사 평형만 밑줄을 해 놓으세요. 복사 평형. 그래서 결론은 복사 평형이라는 건요,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보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복사 평형이다. 그래서 복사 평형이라는 건요, 복사라는 게 내가 뭔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어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그치?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에요. 수학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을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용어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지구를 붙이게 되면 뭐냐면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가 일정해져서 특별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3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그래서 복사 평형의 과정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복사 에너지의 출입 결과를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은요. 주로 흡수하는 거는 거의 99.9% 태양 때문이겠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되고요. 플러스 지구가 방출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면에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받고 방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래도 암석이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출할 거야. 그래서 방출하면서 내뱉는 게 이제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평형이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그래서 지구가 흡수하는 것과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을 때를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지구 복사 평형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하세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데요. 지구의 복사 평형의 결과 지구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구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게 생물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은 밑에 나오는 이제 온실효과 때문이고요. 이제 지구가 한 15도씨 정도로 유지되는 건데 그건 온실효과 때문인데 그 전에 어쨌건 지구 복사 평형, 지구 복사 평형이라는 과정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일단 같아지는 거를 말한다. 자, 밑에 보시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보시면요,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 30% 돼 있고요. B 대기와 구름의 흡수 20% 그리고 C 지표의 흡수는 50% 돼 있는데요. 보시면요, 반사하는 게 30% 흡수하는 게 70%예요. 그죠? 그래서 반사하고 흡수하는 걸 합치면은 태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100%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사 30%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흡수 50, 20에다가 각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가 100%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사되는 게 30%가 있고요. 들어오는 게 70%인 건데 이 70%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지구 지표면으로 바로 흡수하는 게 있고요. 대기에서 흡수하는 게 있고 대기가 20%, 지표가 50%. 크게는 70% 흡수, 30% 반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70% 안에는 대기에서 흡수하는 20%, 그죠? 공기 중에서도 흡수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층들이 굉장히 두꺼운 대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되게 두꺼운 기체이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100% 중에 50%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요 50%랑 20%, 30% 아니면 적어도 30과 70 정도는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반사되는 것과 흡수되는 걸 합치면은 결국에는 태양이 주는 우리 100%의 에너지와 같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70%가 흡수가 됐잖아요, 그치? 그런데 만약에 70%가 흡수됐는데 만약에 50%밖에 안 나가, 그러면 20%가 지구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가 이제 그렇게 데워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면 들어온 70%만큼 다시 70%가 대기 중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표 50, 대기 20 합쳐서 70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70%가 나가는 거예요. 70%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주상으로는 30%가 반사돼서 나갔고 처음에 그치? 그리고 흡수했다가 다시 반사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 방출해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구가 흡수했다가 다시 내 에너지에서 다시 방출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70%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30과 70을 다시 합치면은 이제 태양이 보낸 100만큼의 다시 유지가 되는 100%만큼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만큼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계속해서 데워지지 않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로 방출하는 것과 우주로 방출하는 것들이 70%로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뭐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고 지표로 방출하는 게 있는데요. 그 지표로 방출하는 거 밑에 보시면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표를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대기와 지표에 의한 반사가 30%고요. 어쨌건 반사가 30%다 기억해 주시고 대기와 구름에 흡수되는 게 이제 공기 중에서 흡수되는 게 20% 그리고 지표 중에 흡수되는 게 50%. 합치면은 30, 20, 50 합하면은 이제 100이다. 그죠? 그 지구 복사 에너지에서는요.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게 70%.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기와 지표에서 70%만큼 흡수가 됐잖아. 근데 나머지 또 그 70%가 다시 대기 중으로 우주 중으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사 평형은 흡수량 70%와 방출량이 70%로 같다는 거고 어쨌건 숫자적으로 다시 써보면요. 흡수한 70%가 우주 중으로 다시 방출된다는 거고 원래 기존에 반사돼서 방출됐던 게 있었잖아요. 합쳐서 이제 100%인데 흡수된 게 70%가 다시 방출되고 원래 30%가 방출됐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다시 100%로 우주로 나가는 거다. 알겠죠? 이게 복사 평형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사 평형에 의해서 지구가 일정한 기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연평균 한 15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따뜻한 온도를 가지게 되는 건 온실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실 효과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앞에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는 보통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같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지금 온실 효과나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행에서 지구가 따뜻한 기온을 연중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수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에 설명할 때 많이 나오게 됐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기가 없는 달의 복사 평형과 대기가 있는 지구의 복사 평형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주고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요. 온실 효과는 따뜻한 대기가 두꺼운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이 흡수를 중간에 방출하는 거를 다시 재흡수하는 과정 때문에 따뜻한 온도가 유지된다는 건데요. 그거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2번 한번 보면요. 물체의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에 따른 온도 변화 볼 수 있고요. 지구가 복사 평형 때문에 이제 흡수한 에너지량과 방출한 에너지가 같으니까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히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흡수량과 방출량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잖아요. 누적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온도가 상승하겠죠. 반대로 방출되는 게 더 많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까지 계속해서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온도가 낮아지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를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한번 채워보세요. 자, 복사 평형 상태에서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보다 같다. 보다가 아니고 과가 되겠네요. 복사 에너지량과 같다.
2번 복사 평형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랬고요. 7번 요 숫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70%고요. 2번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30%고요.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들어온 70만큼 다시 70이 나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지금 하는 기권에 대한 내용은 우리 통합과에서도 한 챕터로 해서 나오거든요. 똑같이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다시 왼쪽으로 볼게요. 온실 효과. 온실 효과는 뭐냐? 온실 효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온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 식물 같은 걸 키울 때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서 해주는 우리 하우스 같은 걸 온실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네. 마찬가지로 온실 효과는요, 그렇게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요, 대기가 없다면 지표와 중간에 있는 공기 중에서 뭔가를 방출할 때 70% 그냥 바로바로 다 나가겠지, 그치? 그런데 어느 정도 지구가 진화가 되면서 지구가 태초에 생기고 대기가 점점점 두꺼워지고 이산화탄소가 조금씩 더 생기면서, 그리고 산소층이 생기면서 중간에 어떤 예를 들면 오존층 같은 데서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중간에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두꺼운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70%로 해서 나가긴 하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다가 다시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흡수했다가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70% 나가겠지만 그 시간을 딜레이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대기층에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을 시켜줘. 그 과정에서 지구가 한 번씩 또 데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해요.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은 대기가 방출된 에너지를 재흡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온실 효과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온실 효과고요. 요게 심화된 게, 그래서 부정적인 현상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온실 효과라면 그냥 한두 번 반사됐다. 우리가 이제 그냥 수식적으로 한 번 정도 반사돼서 그냥 방출되는 걸 다시 재흡수해서 온도를 그냥 조금 올려주는 효과. 이게 온실 효과라면,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산화탄소 대기가 굉장히 점점 조금씩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산업화 때문이고,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데서 매연가스 같은 거 계속해서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흡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를 이제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거치다 보면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고요. 온실 효과는 지구 기온을 연평균 15도씨로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이게 너무 심화돼서 이산화탄소층이 너무 두꺼워져서 그 과정이 심화된 부정적인 현상이 지구 온난화예요. 그래서 2번은 지구가 따뜻한 기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심화돼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심화돼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할 때 온실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구 온난화는 왜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온실 효과를 다시 보면요, 어쨌건 이 온실 효과에다 별표 쳐놓고요.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인데, 그거는 방출했다가 흡수하는 재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1번 온실 기체대인데요,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라고 되는데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이제 밑줄에 넣으시고,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수증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메테인이라고 해가지고 소에서 나오는 트림이나 방귀에서 이제 메테인 가스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 이제 메테인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메테인은 2학년 때도 했지만 냄새가 없는 무색의 기체다. 기억해 주시고, 좀 가벼워요. 근데 반면에 이산화탄소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기체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는 굉장히 적지만, 수증기 자체가 우리 비열할 때도 하지만요, 수증기는 물은 그러니까 열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보시면요. 지구와 달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거의 같지만 지구가 달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까닭은 대기가 있기 때문이고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겠죠. 특히. 그래서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대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대기가 있어서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한번 재흡수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온실 효과가 일어나 달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제 요 문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의 복사 평형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는 경우에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재흡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70%가 방출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에 대기가 있는 지구의 복사 평형 같은 경우는요. 방출하다 하기 전에 한번 뭐 어느 정도 일부는 나가겠지만 또 일부는 흡수하는 과정을 같이 있거든요. 흡수했다가 다시 또 방출하면서 또 나가겠죠. 어쨌건 에너지 자체가 한번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기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온도를 몇 도라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 그게 이제 온실 효과예요. 그래서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재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기 때문이고요. 평균 온도가 약 15도씨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 달 같은 경우는 왼쪽에 평균 온도는 약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 그래서 기온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연평균이 영하 20도씨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기도 없고 우주와 직접적으로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영하 한 100도, 200도 정도 굉장히 추운 곳이고 태양을 바라볼 때 한 영하가 아니라 영상 한 200도씨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영하 20도씨라는 거지 연중 20도씨, 영하 20도씨로 그나마 살만한 공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건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어쨌건 왼쪽에 대기가 없을 때랑 대기가 없을 때고요. 대기가 없을 때는 바로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방출되기 우주상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굉장히 낮고요. 대기가 있는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방출된 에너지를 한번 재흡수하기 한 다음에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 15도씨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과정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행 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오른쪽에 3번 볼게요.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돼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쳐 놓으시고 지구가 아무래도 둥글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때 적도 쪽에서는 이제 적도는 우리가 영도, 미도, 영도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에서 에너지를 100% 다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경사져서 받게 되는 거고 고위도 지역은 거의 비스듬하게 이제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서 있는 거니까 얘네는 한 45도씩 그리고 얘네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20도씩, 30도씩으로 비스듬하게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는 위도별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왜냐면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이제 남아요. 저위도라는 거는 적도 지방이고 태양을 직접적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거의 수직으로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면 고위도에서는 적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서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이제 고위도 쪽으로 이제 중위도를 거쳐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거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이다. 라는 걸 이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밑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복사 평형을 이룬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이다. 라는 걸 뒤에서 하게 됩니다. 다시 3번 이제 지구 온난화 보시면요. 지구 온난화는요 이제 온실 효과의 부정적인 효과, 온실 효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기는 현상이고요.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고 온실 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옆에다 써놓으세요. 온실 기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온실 기체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실 기체 혹은 이산화탄소 증가 때문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요. 최근 지구온난화의 원인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한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24년 여름이 역대급으로 더웠잖아, 그렇지? 근데 그 전에도 역대급으로 더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해가 갈수록 더 더워지고 올해는 더 덥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부터 따뜻해지고 있잖아, 1월인데도. 그래서 그 이유는요, 공장이라든지 산업화가 좀 심해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보시면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거기다가 밑줄에 넣으시고요.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배출되는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고 그 온실기체가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이산화탄소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 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돼 있는데 밑에 두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왜? 산업화 때문에. 오른쪽은요,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적으로 상승한다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은 들쭉날쭉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지? 그리고 왼쪽은 이산화탄소고 왼쪽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산업화, 공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집에서도 보통 자동차 한 대 기본이고 보통 2대, 3대까지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쑥날쑥하긴 하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 때문에 지구 연평균 기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한 몇십 년 후, 50년 정도 후가 되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뭐랄까 한 베트남 정도,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무덥고 습한 열도 기온으로 바뀔 거라고 하잖아요. 열대 기후로. 그래서 지구 연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한 100년 새에 한 1도가 올랐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죠. 1900에서 2000년대까지 13.5도에서 14.5도, 100년 동안 거의 한 1도가 올랐잖아요. 뭐 1도 오른 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구 입장에서는 1도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변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보시면요, 빙하 면적이 감소되고 만년설 감소된대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빙하라는 건 얼음이니까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면 녹을 거고요. 만년설이 감소한다는 건요, 뭐 예를 들면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데 항상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눈이 항상 쌓여 있잖아요. 그런 눈들이 녹아서 정말로 이제 나무들도 자라기 시작하고 그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결과적으로는요, 빙하가 감소하고 만년설이 감소해서 눈이나 얼음이 녹았어. 그러면요, 바다가 올라가겠죠. 해수면이 상승하겠지. 해수면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는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이제 앞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반도라든지 뭐 대륙도요, 이제 해수면 상승하니까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이제 침수가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가 면적이 줄어들 수 있겠지. 부산, 아니면 서부 지역, 동쪽에 있는 뭐 강릉 이런 데가 예를 들면 침수되거나 육지 면적이 좁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거겠지만 여름에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기가 달궈진 것 때문에 불안정해져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 당연히 홍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홍수가 생긴다는 거는 덥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뜨거우니까 가뭄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아직 뉴스 많이 보진 않겠지만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 보면요,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었고, 홍수까지일 수도 있지만 뭐 범람하고 침수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어쨌건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당연히 폭염이 생기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요,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생태계도 변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식생이라든지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어종들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거니까 잘 알 수 있고요. 어쨌건 그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 증가 때문이고, 그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온실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가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온실 효과는 대기가 에너지를 재흡수하는 과정 때문에 따뜻하게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온실 효과고요. 온실 효과에서 온실 기체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게 지구 온난화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른쪽에 8, 9, 10번 한번 채워보세요. 중학생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수행은요, 학교에서 수행이라고 해서 주는데 질문지를 주고 숙제처럼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해와서 그냥 외워서 답변을 하거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투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에 있는 참고서도 참고해서 정리 잘해가지고 외워서 발표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의 문제니까요. 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8번. 지구는 뭐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요. 달보다 어떤 온도?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 평균 온도가 높다 하면 돼요. 대기, 온실 효과, 높은 온도. 자, 9번. 온실 기체가 아닌 것들인데요. 온실 기체인 것만 따져보면요.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고요. 아닌 거는 이제 산소, 질소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꼭 기억해 주시고 메테인 가스, 그 다음에 수증기까지도. 수증기를 이제 온실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온실 기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수증기 자체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실 기체가 된다는 거. 10번.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는 데인데요.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죠.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 2번. 최근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났다. 맞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4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왜냐면 빙하라든지 만년설이 높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죠?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하죠. 자, 넘겨주시고요. 복사평형에 대한 이제 실험이 나와 있을 때 복사평형에 대한 실험도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학교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복사평형은 에너지 출입상 결과적으로는 동일해져서 들어오는 흡수하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져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이제 복사평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0분, 2분, 4분 쭉 가다가 아래쪽에 20분, 22분, 24분, 26분에서 색깔 칠해져 있는 곳 있죠? 그러면 48.8도로 유지가 됐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구간이 복사평형이 이루어진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언제부터다? 20분부터. 그래서 20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20분부터 26분까지를 20에서 26분 사이를 괄호 쳐도 되고요. 하여튼 그 구간이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사평형. 용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실험 자체는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 돼 있는데 검은색을 쓰는 이유는 에너지를 잘 흡수하잖아. 그래서 흰색을 쓰면은 열을 방출하고, 그치? 그래서 여름에 많이 입는 거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 같은 데 많이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적외선 등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빛을 계속해서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외선 등을 쪼였을 때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평행한 구간이 나타날 거고 우리가 이제 표상으로는 여기 20분부터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1번 여기가 48.8도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석해 보시면요. 시간에 따른 컵속 공기 온도 변화해서 밑에 이제 20분 이후에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건 복사평형이 났다는 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알겠죠?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 돼 있는데요. 뭐 당연하게도 각각 가까운 곳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줘, 더 뜨겁게. 그러면 온도가 더 빨리 오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오르거나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이제 나와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은 온도에서 예를 들면 50도씨다. 더 빠르고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더라. 왜냐? 열 공급이 더 많으니까. 당연한 거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치?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난로 같은 데다가 가까이 있을 때는 더 뜨겁게 느껴지고 멀어질수록 그냥 온난화 정도가 떨어지잖아요. 뜨거운 정도가 따뜻한 뜨거운 정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뜨거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뭐 경험적으로 잘 알 거고요. 밑에 보시면요, 실험과 실제 지구 비교해서 적외선 등은 태양이 되겠죠. 알루미늄 컵을 우리가 이제 지구에 해당하는 이제 모형으로 잡은 거고요. 이번 알루미늄 컵 속의 공기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까닭은 니은이 복사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3번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면서도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디귿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방금 했던 챕터의 결론은 이거예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구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지구가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다. 알겠죠? 그리고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준 거는 온실 효과 때문이고, 온실 효과가 심해진 게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 그래서 흐름은 지구 복사 평형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 기온이 따뜻하게 상승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심화된 게 지구 온난화가 되겠죠. 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 복사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밑에 1번 보시면요, 1번 컵 속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표에도 봤지만요, 올라지다가 평균적으로 이제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난다. 복사 평형 구간이 나타난다. X 20분 이전에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돼 있는데요. 에너지를 아니죠. 흡수하면서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씩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는 무렵에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고요. 흡수 들어오는 건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흡수하고 나가는 게 같아질 때, 이때가 20분부터 1분부터 20분까지는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0분이 되면은 이렇게 평행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적외선등을 껐어요. 만약에 26분까지만 등을 켜놨다가 등을 껐어. 그러면은 흡수하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27분부터는, 예를 들면 26분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행했잖아요. 20분까지는 평행했어. 근데 26분까지는 평행했어. 그러다가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잖아.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면 온도가 쭉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흡수하는 게 더 많으면 온도가 상승하고, 흡수하고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면 또이또이가 되면은 이제 평행 구간이 나타나고, 이게 복사 평형이라는 거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흡수하는 것보다 이제 등을 껐어. 아니면 태양의 에너지가 만약에 그럴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태양이 만약에 사라지기 시작했어. 아니면 뭐 없어버렸어. 뭐 죽어가고 있어 태양이. 그러면은 방출하는 게 더 많아지겠지. 흡수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냥 번외로 말씀드리면 태양이 100억 년을 살 수 있는데, 109억 년을 살 수 있는데 지금 한 50억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자손 세대까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50억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
2번 그래서 2번은 20분 이전에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한다. 틀렸고요. 20분 이후에 컵 속의 공기는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아요. 4번 20분 이후에 컵의 에너지 흡수량은 방출량과 같다. 맞아요.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만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복사 평형을 이룬다. 맞아요. 2번 나와 같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 평형 영어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2번은 각자 보셔도 되고요. 1번만 한번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유제 1번, 유제 2번, 유제 3번, 유제 4번까지. 자, 유제 1번 보면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A로 하고 100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에너지량을 각각 쓰시오.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70% 외우자고 그랬죠?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30%. 그죠? 지구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한 70만큼을 방출한다 그랬죠? 어쨌건 결과적으로 70이에요. 그래서 1은 70, 2는 30, 3은 70이에요. 유제 2번 기억은 A가 되겠고요.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A가 되겠고요. A는 B 플러스 C예요. B는 반사되는 거고 C는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A는 B 플러스 C가 되겠어요. 뭐 이걸 정리하면 B는 A 마이너스 C가 되겠고 C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밑에 이제 유제 3번 볼게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제가 외우자고 그랬죠. 지표가 50, 그치? 그리고 대기가 흡수하는 게 20 합쳐서 70이야. 그래서 50, 20, 70이 되겠고요. 2번 대기와 지표에 의해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대인데요. 100에서 20을 빼고 50을 빼면 30이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50, 니은은 30 위에도 있는 거니까 3번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 대인데요. 50 더하기 20은 70 계속이죠. 기억은 20, 니은은 70이고요. A에서 D 중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복사 에너지는 D가 되겠죠. 재흡수되는 부분, 그죠? 나가다가 다시 재흡수는 꺾여서 들어오는 부분 되겠고요. 오른쪽에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분포 한번 보세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쭉 심화된 내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25분까지 쉬었다가 문제 조금 풀고 나올게요.